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기물 국채금리도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까지도 지금 2%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8bp가량 하락한 4.1% 근방으로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9% 근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채금리가 연준의 추가 긴축을 우려를 반영을 해서 정말 가파르게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증시에 부담이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올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와 또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국채금리 하락세에 주목을 좀 하는 모습인데요.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근거를 좀 다들 찾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와 고용 보고서에서 또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추세를 좀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 컨퍼런스 보드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6.1로 이 시장의 예상치인 116을 크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전달 수정치였던 114도 하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보다 급격한 하락은 또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이기도 한데요. 통상 이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과 정말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8월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19.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물가 상승, 특히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7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882만 7천 건으로 전달에 920만 건에서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950만 건이었거든요. 크게 밑돌았죠.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 자발적 퇴직자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354만 건으로 전달보다 25만 3천 건이나 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완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이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이 달러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주요 달러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03.39에 오늘 마감을 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1.06달러 올라서 배럴당 81.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면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거시지표 안 좋아지면서 가장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국채 수익률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달러화 지수인데 달러화 지수도 내려가면서 최근에 우리 달러원 환율도 1,34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 1,325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보면 우리 시장한테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훈풍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특징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정말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푸릇푸릇하게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됐죠. 이 매그니피센트 7 정말 빅 종목들 급등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까지 줄줄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상승을 조금 더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그 버블 우려가 나오면서 좀 주춤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또 인공지능 관련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양사 같은 경우는 AI 확장과 또 대규모 언어 모델 지원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이 구글 클라우드 고객들이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서 슈퍼컴퓨터를 좀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면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소식이 좀 발표가 되면서 증권사들이 이 엔비디아의 목표가까지 상향을 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7%대 넘게 상승, 그야말로 폭등이죠. 리비안도 8%대, 루시드도 2% 넘게 3% 가까이, 니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4%,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급등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가 성능으로 세계 3위 정도죠. 3위의 그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3억 달러 슈퍼컴 플랫폼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AI 이 테마에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아마 투자자들이 더욱더 매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슈퍼컴에 이 H100 반도체 1만 개를 공급하게 될 엔비디아까지도 또 더불어서 주가에 영향을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다음 달 12일에 아이폰 15와 또 차세대 스마트워치를 출시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이폰 신형 출시 행사로 간주가 되는 9월 언론 공개 행사 초청장이 발송됐다는 소식이 애플의 주가를 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도 2.43% 지금 기록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하던 아이폰 15 출시 소식 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AT&T, 버라이즌 같은 미국 주요 통신사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AT&T와 또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높은 수익 배당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기대감과 동시에 또 상승, 투자 의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종목에도 상승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3대 지수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해준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5%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미국 법원 같은 경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간밤에 정말 급등을 한 모습인데 코인베이스 이야기는 또 뒤에서 또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애플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고생하신 투자자분들 좀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급등이 아니라 초급등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긴 박스권에 갇혀있는 비트코인이다. 도대체 언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잠에 들었었는데 역대 가장 긴 약세장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상자산 ETF 관련 판결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급등을 넘어서 폭등, 대폭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거의 8% 가까이까지 급등을 한 모습이었어요. 소식을 전해드리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날 SEC한테 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유사 상품과 좀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다라면서 결정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날 판결 직후에 암호화폐 가격이 정말 일제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1시 반 정도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비트코인도 3,800만 원 선까지 지금 올라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지금 233만 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리플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대장이라고 우리가 불리우기도 하는데
거의 차트의 흐름들 너무 지지부진하면서 똑같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의 길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시각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대장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가벼운 알트코인 같은 경우들도 지금 오늘 급등을 하는 흐름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에 반해서 또 계속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인데 비트코인 채굴 수익에 관련된 겁니다. 뭐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이 코인 채굴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래프 가격 폭등했을 때가 사실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요 채굴 회사들이 유동성 경색을 좀 경고를 하고 파산을 선언했었던 작년 말에 좀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채굴 수익이 줄어든 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정체가 되고 좀 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또 판결까지 뒤집혀지면서 비트코인 좀 가상자산 전체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이 투자에 대한 좀 대체 자산으로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와중에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업 규모로 계속 또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감기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면으로 긍정적인 소식들 또 하나 전해드리면 이번에 홍콩 재무장관이 디지털 기술 발전의 이 다음 물결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미래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보안성과 또 투명성, 또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금융과 또 상거래, 여러 가지 무역 등등등 다양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리플 부사장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결제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게 응답자의 100%가 이 결제 프로세스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게 이점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97%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향후 3년 안에 이 결제 시스템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급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흐름, 암호화폐 전체적인 부분들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